Hey, what you working with? 특별히 있는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 마카롱 역시 오늘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알짜배기 정보들을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분석해봐야죠. 봐야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제는? 앞서 공개됐듯이 바로 돈입니다. 굉장히 그게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이 돈을 부르는 것이 있다는 거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마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메르스다보다 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뭐 소비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불황이 뜨네, 불황. 말씀드렸죠, 불황이죠. 네, 불황. 지금이 불황이죠.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소비 성향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짜? 합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와. 이렇게 소비가 줄고 뭔가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이 이것에 기대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복권입니다. 두 번째, 복권. 지금 30대에서 50대 남성층이 복권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재밌는 것들이 없잖아요.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뭘 해서 된 적이 없어. 경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꽝이 나왔어요. 진짜. 맞아. 뭐 요만한 자잘한 것도 뭐 된 적이 없어가지고 내 사주에는 안 맞나 보다 복권은. 그래서 아예 안 사고 있어요. 우리는 안 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누구요? 우리 만수 형님. 야, 진짜 이분은 복권 당첨 뭐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중고증이 없잖아. 태어나면서 뭐 복권이 당첨되고 태어나신 내 분들이요. 말이 복권을 등에 얹고 다녔는데. 왕족이고 개인 재산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조 원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능이 되나요? 길 가다가 2억 잃어버렸다. 에이씨. 이 정도 아닌가? 그들에게 2억은 정말 2,000원 같은 느낌? 저희가 의식주를 활용한, 우리가 또 의식주를 다루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의식주를 활용한 아주 특별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역수가 박성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이게 정확히 역술가예요, 건축가예요? 건축을 하고 있고 이제 역술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상도 보시죠? 네. 올해 좀 별로 안 좋은 상이 있습니까, 여기? 일단 그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윗입술이 약간 얇으면서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상이에요. 딱이다. 그래서 약간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뚝수를 이렇게 필러로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윗입술이요. 네, 안젤리나 졸리처럼? 네. 우리 구동현 씨. 저분은 남자분이시지만 이제 음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아니 근데 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지구력 떨어지고 음기가 강한 거 나도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 전현무 씨는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상이에요, 얼굴이.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그나마 얼굴의 어수선함을 옷이 조금 보완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조화적으로 잘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돼. 모든 분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돈을 부르는 라이프 스타일, 불황을 이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예. 자, 여러분 재물운도 높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법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패션을 너무 좋아하잖아. 이거 작정한 거잖아요. 들어온 집의 기운이 바로 나가는 부부간의 화목이 좀 약간 좀 손상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디? 돈을 부르는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싸서 먹는 음식 중에 다른 게 만두. 야. 빨리. 후루룩. 와! 야, 기가 막힌다.
돈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아, 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옷 골람도 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돈을 부르는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 잘 안 믿고 싶은데도 중요한 일 있을 때 빨간 팬티를 입어요. 아, 진짜요? 백상 때 빨간 팬티 입고 있었어. 아 진짜 이번에 완전 빨간 거 있잖아요. 시뻘건 거.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요. 네. 저희 엄마가 이게 뭐 봉투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빨간 팬티를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직도 그거 믿으시거든요. 믿어요. 저 팬티 입고 저도 시험 봤었어요. 팬티는 입어야죠. 팬티, 그러니까 팬티 입고 그거 입고 왔다고. 입고 그 위에도 빨간색 입었다고. 근데 붙었어요. 변정수 씨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행운의 색깔이기도 해요. 럭키 컬러인 거죠. 왜죠? 빨간색이? 예, 오행적으로 봤을 때 불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맞아요. 물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핑크가 좋아요. 사람마다 행운의 그게 있구나. 사람마다 행운의 컬러가 있죠. 빨간색. 변정수 씨 같은 경우는 빨강 핑크 또는 청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도 청색과 녹색 계열이 좋다고 잘 얘기할 수 있고요. 어울려요. 그게 좋아요. 네, 좋은 색깔이고 정인영 씨 같은 경우는 청색과 검정색이 행운의 색깔이다라고 청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입었네. 잘 입었네. 야, 우리 저는요? 구동현 씨는 구동현 씨는 그 생년월일 때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아, 파악을 저 거는 못했어요. 안 주셨어요. 저도 궁금한데 지금. 저 억울하면 연예인 하세요. 우리 연예인 다 떠 있거든. 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의상은 어떻습니까? 그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색 저. 네, 정인영 씨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양기가 강한 여자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잘하고자 하고 싶은 큰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라인이 있고 이렇게 음기를 갑자기 발산할 나뭇잎 수 같아. 있는 이런 옷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 오늘 아, 그러면 음기를- 잘 입었네요. 이건 남성들이 참 좋아하는 옷이긴 한데 이거 네. 너무 돈이 새는 옷 아닙니까? 숭숭숭 풀려 있는. 어딜지 자꾸 계속 보세요. 예, 미안합니다. 어디 안 보기도 그렇고 참. 예. 네. 나머지 분들. 네, 아니 초록색 안 입으셨잖아요. 네, 오늘 괜찮아요. 전현무 근데 씨 같은 이쁜데. 경우도 이제 컬러가 약간 블루 계열이기도 하고요. 어수선한 얼굴을 자켓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그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는 것이 전현무 씨한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심플하고 좀 예, 니트한 단정한 느낌, 셔츠나 자켓. 느낌. 예. 안녕 프란체스카인가요? 되게 프란체스카 느낌 나죠. 예, 네. 이거 어때요? 빨강과 핑크가 좋다고 행운의 색깔인데 검정을 입었다는 것은 물이 불을 끄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지만 다만 약간 안에 핑크가 있죠. 그래서 입술과 안 속옷이 조금 보완하고 있다. 왜 빨개졌어요? 귀는 왜 빨개졌어요? 그래서 사실 변정수 씨가 의욕은 많으시지만 이제 네. 뒷심이 약하고 마무리가 약간 약한 면이 좀 있거든요. 나 마무리 진짜 강한데? 아니, 장난 아니네. 아니 마무리가 없어. 난 마무리가 안 되잖아. 말만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잖아. 마무리 잘하는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구동현 씨 패션은 일단 뭐 자유분방한 그런 검정색. 검정색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자면 물의 기운이거든요. 물은 또 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올 블랙으로 입었잖아요. 네. 뭔가 돈을 향한 그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는. 욕망의 남자. 야망. 아, 이게 신기하죠. 지금은 되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뭐 약간 많은 걸 갖고 있지 돈에 대한 않아요. 욕심을 좀 부리는 그런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스타들 중에서도 네. 아마 이 재력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그 일상 상황이라든지 옷 스타일 이런 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재력만 갖춘 게 아니라 스타일도 갖춘. 네 말이요. 자, 이영애 씨. 아, 진짜 예쁘다. 이영애 좀 씨는 정장도 잘 어울려. 순백이죠. 네. 백색의 옷을 또 즐겨 입으시고. 왜냐면 피부톤이 완전 우유빛깔이에요. 얼굴이 하얀데 옷도 하얗게 입는 게 괜찮은 겁니까? 컬러로 보자면 이제 흰색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네. 이제 금의 기운이라고 해서 오행적으로는 돈을 얘기하기도 해요. 럭키 컬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적이고 야무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자켓 같은 걸 입으셨잖아요. 네. 라인이 강한 약간 남성적인 양기가 강한 것을 입으면서 조화가 됐기 때문에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런 각진 재킷 같은 걸 입으면 안 좋다는 말씀. 그렇죠. 양의 여자니까. 그럼 양의 여자잖아. 기가 강한 여자니까. 음의 좀 여자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하정우. 잘생겼어 남자가 봐도. 항상 하정우 씨는 선글라스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세요. 근데 하정우 씨를 좋아하는 여자 팬들은 보통 그 하정우 씨의 눈빛이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진짜 그러니까 많이 하거든요. 저게 복이 없지 않을까? 네, 저도 공감해요. 저 하정우 씨 얼굴을 보게 되면 사실 눈이 관상학적으로도 매력 포인트거든요. 아, 그래요? 가늘고 긴 눈에서 통찰력이 느껴지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사실 가리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저 하정우 씨는 전략일 수도 있죠. 그 네. 여심을 자극하는 눈을 쉽게 공개 안 하는 거죠. 내 눈 보려면 영화 봐라 이거죠. 이거 맨날 보여주고 다니면 그럼요. 내가 봤을 땐 전략이에요. 전지현 씨. 전지현 씨. 저분이야말로 아무거나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보면 참 부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주로 청바지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녀요. 맞아요. 청바지 진짜 많이 입어요. 사실 뭐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청바지의 흰 티라는 정말 기본적인 아이템만으로도 남자들의 워너비가 될 수 있는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돈을 부르는 패션인가요? 일단 뭐 패션을 이야기 이전에 그 전지현 씨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얼굴을 약간 눌러버리는 얼굴. 뭔가 압도하는 얼굴인데다가 균형미가 굉장히 좋고 몸 체상으로 봤을 때도 균형과 조화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옷을 저렇게 입으시는 것이 돈과 행운을 좀 불어들이는 그런 그 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셀럽들 사진 봤고 저희가 네. 특별히 거리로 나가봤어요. 과연 돈을 부르는 패션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돈이 줄줄 새는 패션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지. 저희가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로수길. 가로수길. 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패션 다 저기 있는 거죠. 다 저기 있죠. 모든 패셔니스타들이 총 모여 있는 곳이죠. 집합지. 재물운을 부르는 옷이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이 다들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옷이 맞아요. 있는지. 어떤 옷을 입으면 재물운이 생길 것 같아요? 깔끔한 수트, 네이비. 골드색 들어가도? 붉은색, 속은 빨간색 입으면 돈 많이 들어온다고. 빨간 지갑 얘기는 많이들 하죠. 빨간 지갑. 빨간 지갑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들어온다고. 저 재물을 이해하는 저는 바지? 바지! 항아리 모양 바지, 목주머니 모양 바지. 저도 네. 목주머니 역할을 좀 하나요? 일단 그 옷이 자신의 체형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옷이면은 어쨌거나 조금 조화와 균형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좋은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위가 희죠. 흰색. 흰색. 핑크 컬러. 핑크랑 그 레드 색깔은 어떻게 보면 양의 기운의 색깔, 뭔가 활동적이고 활력을 주는 색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을 조금 부르는 컬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 좋구나. 네. 도트네 도트. 네, 도트 패턴은 운을 좋게 만드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컬러가 들어간 생동감도 생동감이지만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서 기운을 응집시키는 모양이기도 한 거죠. 플라워 패턴은 양기가 가득하고 활동성이 높아져서 재물운뿐만 아니라 음기라는 여성의 전체 운을 높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체크. 네. 붉은 체크. 굵은 체크 패턴은 여유로움과 안정을 의미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크라는 것도 이제 가는 체크보다는 굵은 체크가 굵다는 것이 양이고 가늘고 길다는 것이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활동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기운이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약간 좀 큰 스트라이프를 활용해서 상체가 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음양의 조화거든요.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해서 중화되고 조화롭게 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중화시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인영 씨는 무늬도 좀 작은 걸로. 그렇죠. 작은 게 음의 기운이고 긴 게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머리- 제 옷을 얘한테 줄 걸 그랬어요, 인영 씨한테. 인영 씨가 입었으면 이 도트도 커져요. 저기요. 저기 한번 두 명한테 죽어볼래요? 도트가 커진다니요. 맞아볼래요? 좋은 뜻이라고. 원형 액세서리.
원형 액세서리. 사실 원형이라는 것은 영원을 얘기하거든요. 영원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만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화수분 같은 느낌이에요. 영원하다. 네. 돈을 버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패턴을 봤는데 일단 뭐든지 큰 게 좋다. 양의 기운이라고 했고. 네. 그리고 자신하고도 맞아요. 이제 자신이 음의 기운이면 양의 기운, 양의 기운이면 음의 기운. 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재물운이 들어오는 건지를 사실 모르고 입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네. SS 시즌에 또 많이 트렌드로 보여지는 것들이 재물운을 또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네요. 뭐 플라워 패턴이라던가 그렇죠. 뭐 도트문이라던가 박성준 씨만 모셨으면 핑크색 옷에 큰 막 장미 이만한 걸 하고 다니면 재물운이 들어오겠죠. 바지는 도트무늬. 그렇게 과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렇죠. 조화롭다는 전제 하에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구동현 씨가 오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액션 스테이지로 가서 한번 네, 직접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물운도 살리고 스타일도 올리는. 두 분이 같이 조화롭게 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맞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면 금전운이 올 수 있는 옷을 사실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색이거든요. 우리 주장 안 해. 이거 작정한 거죠 지금.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스타일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네.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그랬나요? 은근히 음의 기운이 은근히 음의 기운이 강하다. 있는 여자. 그러면 약간 너무 양의 내재돼 기운이 있다. 있는 옷을 그 양의 기운을 입는 그렇죠. 옷이었는데. 양의 기운. 강렬한 자, 거. 양의 기운. 붉은색. 붉은색은 양의 기운이고 라인이 들어간 건 음의 기운이고 오히려 핑크 색깔의 박시한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의 기운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색깔이 컬러가 본인하고 안 맞는 컬러. 아, 예. 칼라는 자기랑 너무 세. 예. 스타일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하기가 어려운데 자신의 그런 금전운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옷을 입으려다 보니까 머리 아프네요. 정말 더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에 속옷을 블랙을 입고요. 네. 요거만 딱 입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초록색 바지를 이렇게 쫙 하고 제 신발하고 같이 쫙. 이게 지금 컬러감은 스타일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아, 그렇죠. 이 녹색은 이제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운을 살릴 수 있는 색깔이니까 네. 녹색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색이거든요. 라인이 확 들어가거나 더 저요? 여성스러워. 이거 상당히 좋아요. 그거 아세요? 못 쉬어요. 정인영 씨 처음에는 정말 완전 미스 코리아 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네. 그런 느낌의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바꾼 거예요. 아, 바꿔서 이렇게 조금 더 입으신 편안하게 입어라. 막 해서 많이 편해진 근데 건데 오히려 다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정인영 씨한테 그게 잘 네,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옷 스타일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누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입고 다니게 놔두세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으면 금전운이 올 수 있는 옷을 선택해 주세요. 변정수 씨는 네. 패션을 떠나서 그냥 제가 네, 다른 옷. 굳이 얘기하자면 네. 상의는 이거, 네. 약간 저기 그 이게 액션이잖아. 우리 가사람 아니에요? 구족장 아니가 너무 떠나셨잖아요. 그래도 패션을 너무 떠났잖아. 아프리카. 그래. 추장 안 해. 이거 작정한 거죠 지금. 아니 이거 한번 해요 이거. 신발까지. 내려놔봐. 그래. 내려놔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해요. 나야 뭐든지 입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입으시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제2의 만수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모든 요소들을 다 같이 맞습니다. 입을게요. 괜찮습니다. 망가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골라주세요. 오히려 저는 이 옷이 라인감 있고 컬러도 이제 청색이어서. 블루 계열이고 본인한테 잘 맞는 거고 굉장히 여성스럽기 때문에 쟨 저렇게 이쁜. 전 마음에 드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갈아입고 네 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언니 진짜.
잘 봤습니다. 제가 역시 제가 변정수 씨는 이렇게 모델이에요. 네, 잘 소화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소화하네. 이거를. 아니 이거랑 이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또 거울 보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냥 안경 쓰고 제 스카프 가져온 거를 머리 뒤집어 쓰고 근데 이 상태로 아프리카 가면 남자들 줄 섭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아프리카 가야 되는 거야? 마다가스카.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괜찮나요? 이 정도면? 완벽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만수릅니까? 만수로 내가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돈도 더 많이 버실 것 같고. 진짜? 아부다비나 두바이에서 이국적인 색채를 느끼는 여인네 같은 그런 여인 같은 여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인네다 보네. 목걸이, 이 진주 아이템 게다가 어떻게? 진주 아이템. 진주라는 것도 어떤 그 돈이나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원형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그란 원. 완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변정수 씨의 이런 스타일이 사실 재물운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보통 분들이 사실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다니면 안 돼. 그럼요. 큰일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팬츠 정도의 컬러는 사실 이번 시즌에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네. 컬러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시청자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를 당황하게 하는 방송. 이게 너무 많이 또 이게 과하니까. 또 아까 V넥 또 가슴에 맞아요. 이렇게 파진 또 이런 걸 얘기하셨고 또 이렇게 큰 진주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즘 또 이렇게 진주가 되어 있는 이렇게. 나 이렇게 입을래. 위아래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괜찮다.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팬츠의 컬러도 살릴 수 있으면서 네.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V넥과 그다음에 이런 진주 액세서리까지 매치하게 되면은 아마 좀 평상시에도 따라하기 좀 쉬우신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정인용 씨도 딱이에요, 인형 씨. 너무 이뻐. 다리가 두 개로 보이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요. 사실 제가 이 스타일의 브랜드를 이렇게 받아온 협찬을 해온 지금까지 경우 중에 네, 가자. 이렇게 기장이 잘 맞고 너도 잘라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장이 많고. 간을 안 줄여도 되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한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분 디자이너가 이게 랩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방하고 액세서리 같은 거 좀 네. 해주세요. 사실 정희영 씨는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시상식 나가는 듯한 클러치 같은 컨셉으로 이런 사각형은요, 어떻게 재물운이 있나요? 이 사람도 괜찮나요? 사각형은 오히려 각이 졌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양의 기운은 변정수 씨가 더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이거 얘기해요. 좀 둥글둥글한 걸로 주세요. 그래, 둥글둥글한 양의 거 여자는 주세요. 그래, 양의 여자. 자 그럼 뭐 이런 둥글둥글한 그래. 진주 아이템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네. 컬러가 정인영 씨한테 가장 잘 맞는 컬러고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라인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기가 가득한 여자에게 음기를 보완하는 밸런스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중화가 되고 밸런스가 네. 되고. 사실 근데 두 분은 모델급 몸매고 시청자분들 중에는 여러 체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체형. 이런 막 몸 두꺼운 네. 뭐 마른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나눠서 네. 재물운을 좀 부를 수 있는 패션을 소개해 그 주시면. 운이 좋은 패션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네. 균형과 조화 있게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왜소한 분들은 가로의 스트라이프, 굵은 스트라이프를 입는다거나 네네. 또는 그 어깨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세로의 스트라이프를 입으신다거나 해서 약간 조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을 부르는 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약점을 좀 보완하는 네. 그런 패션 전문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네, 뭐 사실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스타일링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듣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결국에는 또 재물운이랑도 어떻게 그렇지. 보면 또 연관이 우리 있다는 거에 몰랐잖아요. 그걸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뭐 이렇게 보셨는데 좀 참고하실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꼭 참고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네.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되세요. 자 이제 옷에서 돈 새는 걸 막았으니까 네. 집을 가봐야죠. 집을 가봐야죠. 집에서도 숭숭 새요. 맞아요. 막아야죠. 많은 분들이 근데 있죠. 풍수 인테리어라는 말은 사실 원래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집을 구할 때도 풍수지리적으로 나랑 기운이 맞는지도 보니까 역술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의 식탁 위를 화려하게 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촛대라든지 이쁜 그릇들로 화려하게 세팅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빅토리아 베컴이 그치. 풍수지리학자에게 딸방을 꾸밀 때 조언을 들었대요. 용서. 외국에서도? 이제는 동서양을 넘나든다. 야, 변정수 씨가 뭐 양성에 준비한 게 있다고. 제 네.
뭐 꼭 야심차기까지 아닌데요. 네네. 제가 마카로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 집을 탈탈 털었습니다. 변정수 씨가 워낙 인테리어에 관심이 나눴지만, 많으시니까 네. 전문가가 보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 집 네. 오셨습니다. 사실 그 네. 변정수 씨 집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었는데요. 네네. 집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가 집이... 나 진짜 미치겠네. 집이 아닌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정수 씨의 사실 스타일 자체가 사실 조금 과한, 약간 엄청 그런 좀 과한 스타일들이 좀 중간중간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 현관부터 진짜 남다르네. 네, 빨간색이 저한테 재물을 준대요. 돈을 부르는 아이템인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잡다한 게 많은 것 같은 들어온 집의 기운이 바로 나가는 부부간의 화목이 좀 약간 좀 손상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핀잔을 받아본 적 처음이야. 오, 뭐야 마당이야? 네. 예쁘죠? 집이 이쁘네. 하늘 정원 같이. 그 보시기에는. 아 일단 저렇게 이렇게 죽은 식물이 방치된 거. 이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탄 거예요. 탔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굳이. 집안에 조화를 두거나 죽은 꽃을 두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버리거나 치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버려요? 이거 근데 그래도 좀 살 조금씩 살지 않을까? 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버려요 버릴 거는. 오, 현관부터 진짜 남다르네. 네. 이게 중간에 이런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도 돼 있고. 일단 식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아기자기하네요. 네, 아기자기하죠? 선인장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선인장을 처음에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가시가 있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게 조그만 이쁜 애들만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노하우가 선인장, 이렇게 이쁜 선인장을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관리하기가 편하십니까? 관리가 훨씬 편하죠. 한 달 번만 물 주면 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몸통도 그렇고. 근데 약간 이런 거. 문양이 좀 기괴하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왜요? 이 문 딱 열고 딱 보이면 약간 좀 서구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문 열자마자 보이는 약간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 저희 현관문부터 볼게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울이에요.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의 거울은 재물운을 올려주고 오른쪽은 명예운을 올려주는 거울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명예가 있나? 근데 전면 거울보다는 약간 짧게 들어오는 거울이 더 좋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옷을 입고 봐야 되는데. 신발을 봐야 되는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사실 공사를 하거나 하셔도 되지만 위아래에 시트지를 붙이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만약에 그 거울이 전면 거울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쪽 면에 전면 거울을 두시고 이쪽에는 그냥 짧은 거울을 두시면 지금보다 더 명예운이 올라가고 일도 더 많아지시고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딱 들어오면 네. 중간인데요. 이런 소품을 두시는 거는 집안의 분위기와 어떤 저희 이미지. 정체성, 이미지를 그렇죠. 딱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다만 현관과 화장실이 가깝다는 것은 돈이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처럼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외부로 설치를 해서 항상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대요. 화장실과 부엌은 현관에서 가까이 두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는 게스트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저 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문 막기로 했어요. 수요일에 공사예요. 아 정말로? 진짜요? 정말 진짜 듣고 대단하죠. 추진력은 하여튼 뭐. 여긴 저희 이제 메인 거실. 오. 현관에서 봤을 때 대각선 자리는 럭키존이라고 그래서 사랑과 재물이 쌓이는 자리인데 대각선. 네, 저 코너 딱. 저런 자리에 사랑의 럭키존이 잡동사니. 네. 색종이 막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이걸 왜 여기다 두세요?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파의 이 귀퉁이가 이걸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아, 나 왜 그 생각 못했지? 그리고 사실 저기 남양에 전망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 전망을 등지고 있는 것도 좀 일단 이상하고 소파의 위치는 앉아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 쪽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 애들이 들어오면서 다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실 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있었구나. 야, 이러면 어때, 이러면? 자, 티나죠? 안타까워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 참 짠하고 안타까운 거죠. 아유, 귀가 너무 얇어. 아이, 들을 건 들어야지. 터가 안 주니까 이사 가세요 그러면 이사도 가려고 그랬죠. 아, 그건 아니죠. 저 그림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림 어떠소? 빨간색이 저한테 재물을 준대요. 좋긴 좋은데 이제 보통은 소파에 앉았을 때 가족 사진이나 액자가 보이는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았을 때 찍으면은 일단 같이 그림처럼 그리잖아요.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찍었을 때 배경으로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앉았을 때 보는 자리가 좋은 거죠. 정확하다, 정확해. 약간 잡다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산만하고 어선하고. 이런 벽난로 이런 거 탐내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써요. 그래요. 분위기에 부은 네, 거실이라는 거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거실의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초와 함께 굉장히 따뜻한 공간을 주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명 같은 것을 두는 것도 공간에 이제 빛으로 조금 공간을 좀 분할할 수 있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재물을 불러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을 불러오는 아이템이 이 등이다. 다만 주인의 키보다 큰 관엽식물도 좋지 않고 큰 조명도 좋지 않아서 이거보다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높이는 좋을까요? 뭐 사람 키보다 약간 낮은 정도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상처받았네, 약간. 네, 저 말수 줄였죠? 다음으로는 어디 가세요? 저 어디 주방이요. 가시는지 얘기 좀 아, 해주세요. 주방이에요. 네, 부엌이에요. 무슨 매장 같아요, 매장. 여긴 주방인데요. 빵집잖아요. 네. 그래서 빵을 막 세팅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저희 반찬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게이트 느낌이죠. 픽업하는 그 느낌이잖아. 그 느낌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그거는 빵집. 여기는 빵집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실을 지나서 더 안타까운 주방으로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방은 사실 집안의 기운이나 건강을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철제나 유리를 쓰는 것이 조금 찬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있으면은 굉장히 소품이고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 그거요? 이런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은 이제 탁한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좋지 않고 많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신 분이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본 것을 이제 집안에서 다 실현하고 싶은 그죠. 저는 실천을 좀 하는 편이에요. 실천이 안 되고 마무리가 좀 안 되는 분이죠. 여기저기서 본 거죠. 집안에서 실현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들은 거 녹화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거 다 치워버려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 위쪽만 좀 이렇게 그 소품을 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뭔가 조금 얘가 약간 정리가 된다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두기보다는 조금 개방형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거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제? 보일 거 없어요. 제가 2층 실적 봤어요.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보여주세요. 진짜.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저기 정리하면서 남은 아이들 이거 책장을 하면 제가 다 오늘 내려갈 거예요. 아직 정리 중이신 거죠? 네, 정리 중인 거예요. 아니, 그림이 조금 인상적인데요. 이런 화이트 톤의 가구나 소품으로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도 이런 약간 강렬한 붉은색은 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돈을 부르나요? 네. 그렇죠. 돈을 부르는 아이템인 거죠. 저희 큰애가 그린 거예요? 9살 때 그린 거. 잘 그렸네. 네. 딸이 한 건 했네요, 지금. 한 건 했네. 인테리어에 한 다행이에요. 드디어. 처음 찢어놨네요, 딸도. 내가 진짜 안방은 막 안 보여주는데
테스트 받고 싶어서. 조금 어두운데 왜냐면 얘만 북쪽에 있어요. 다른 방은 다 남쪽에 있거든요. 그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아늑하고 포근하게 간접 조명을 좀 쓰시고 그리고 그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좀 포근한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늑한 공간이 드는 방. 다만 이제 머리의 방향이 이제 문을 지금 바로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자리거든요. 네, 일부러 애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방향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말고는 둘 곳이 없어요. 아니 여기 있었어요 원래는. 그쪽은 이제 서쪽이니까 방향 중에서 서쪽은 해가 지는 자리 그리고 머리를 두면 좋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서쪽은 같아요. 반드시 피하는 게 제가 좋아요. 옮긴 이유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쪽에는 약간의 불투명한 정도의 발 같은 걸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쪽 계단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머리를 두면 좋지 않아서 발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셔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정수 씨는 지금 침실을 약간 민트색으로 하셨는데 네. 침실에 하면 좋은 컬러, 복을 주는 컬러라든가. 침실에는 약간의 노란빛이 든다거나 이런 컬러를 두시는 것도 좋아요. 노란빛이나 황토색 그런 것들이 좋고 이 거울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황금색. 이 황금색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침대를 비추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죠. 밀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네, 침대를 조금 비추고 계신데 침대가 안 보여. 왜요? 귀신 나와요? 약간 그 부부간의 화목이 좀 약간 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밀어주시는 게 좋죠. 좋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침실은 다 지금 좋은 상태네요. 이제껏 봤던 공간 중에서 침실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침실의 기운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욕실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네. 아까 뭔 얘기를 하시려고? 욕실에서 네. 딱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 한 가지 뭐? 네, 이 그림이거든요. 왜요? 그 욕실은 사실 음습한 공간이에요. 네. 습기가 많고 음기가 많은 공간인데 이런 꽃이라든가 실제 꽃을 둔다거나 핑크색이나 빨간색의 그림을 두는 것은 양기를 북돋우고 그래서 사실 남편의 기운을 조금 올려주는. 딱 봤을 때 저기 항상 이렇게 거울에 비쳐요. 근데 그 뒤가 조금 이상해요. 뒤에 변기에 변기 뚜껑이 없어요. 아 뚜껑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날라갔어요. 항상 이 뚜껑을 좀 보완하고 항상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요? 그 변기 뚜껑은 그 수구라고 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닫아둬야 돈도 좀 모일 수 있고 쌓일 수 있어요. 예전 집 같은 게 보면 현관에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화장실이나 변기가 보이는 집. 돈을 모을 수 없는 집이거든요. 구정현 실장님 진짜 진지하게 보시네요. 지금 제 집과 같이 연관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도 우리 문을 집에 열었을 어떻게 때 돼 있더라? 변기가 어디에 있어? 다 이제 상상하시는 거죠. 그럼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쁜 예가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참교육. 예. 눈이 부셔요. 선글라스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끼세요. 대박이다. 요거 끼시면 어울리시겠다. 그거 하나씩 끼세요. 바캉스야. 바꿨습니다. 동남아 온 것 같죠? 그런 네. 느낌이 나는데 정원을 꾸미면서 생각했던 컨셉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원이요. 우선은 제가 이 집에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정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소나무 하나에 여기 잔디 쫙 깔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3분의 1로 잔디를 줄이고요. 줄이신 예,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이고 약간의 뭐 분수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살짝 만들었어요. 이 정원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의 크기와 규모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집보다 이게 정원이 너무 커도 허해지면서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아 진짜? 네, 근데 뒤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칭찬. 다만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뭔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아까 잡다 한 게 많은 것 같은 모으고 뭔가 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산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꾸자. 먼저 다 드러내. 정말 바로 실천에 옮기는구나. 바로 저렇게 해서 두 칸 뗐어요. 야, 이게 먼지가 많긴 많았구나.
근데 웬만한 용역업체보다는 안 돼요. 그냥 정인영 씨가 저도 자주 그림 좋다고 했으니까. 됐다. 힘이 너무 세. 돌아. 너무 힘들어. 날마다 happy 더 설레 나란히 옆에 서면 왜 이제야 내게 나타난 거야 너희 누구도 왜 우린 몰랐을까.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변정수 씨 집에서 느꼈던 거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찍었을 때 다 이쁘긴 하지만 딱 중심과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지. 과도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버리실 필요가 있는 저 위에. 잡동사니 같은 것들. 그럼 걔네는 어디다가 치우는 거야? 왜 식당을 가도 한정식 집인데 밑반찬으로 난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 근데 메인으로 시킨 해물탕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다시는 안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간장게장으로 아니 변정수 씨 어떻게 집은 비유를 해도. 잠깐 가서 놀고 머물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놀긴 좋아. 제 집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펜션이 아니라고요. 너무 많은 거를 갖추고 이제 워낙에 센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래요. 비워내는 것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돼. 다 처분해야겠네요. 근데 이분 귀가 얇아서 걱정되는 게 다 버릴 수가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다. 걱정이네요. 아이고.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 하면 보여주기 식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과 가족들이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노력한다면 좋은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준 연습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스카리는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 마카롱. 돈을 부르는 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고용한 셰프를 바꿨습니다. 네, 왜요? 돈복이 불러들어오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만 봐도 그냥 복이라고 써있는 동글동글 셰프, 복동이 셰프, 이원희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돈을 부르는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걸 해주시려고? 우선 뭐 돈을 부르는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정월에 즐겨 먹는 떡국. 떡국. 네. 가래떡이 워낙 이렇게 길게 뽑아서 뭐 장수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썰게 되면 엽전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돈을 부르는 음식.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떡국. 떡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떡국 말고 이제 복을 싸서 먹는다라고 해서 한국의 모든 쌈 문화를 통틀어서 즐겨 먹는 고기쌈도 일종의 이제 복을 싸 먹는다는 의미에서 쌈도 복을 부르는 음식, 돈을 부르는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싸서 먹는 음식 중에 다른 게 만두. 만두. 중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만두 먹고 싶다, 그치? 만두. 자, 일단 말이죠. 그 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운을 점치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 중화권에. 네네. 그것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올 하반기 재물운을 점쳐보기 위해서 포춘 쿠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엔 여러분들의 2015년 하반기 운이 들어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재물운이 점차 좋아지는 시기로 조만간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좋겠다. 정인io. 너 일 많아지겠다. 오늘 바로 점차 좋아지는 좋아요. 버리는 걸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고 시작하네요, 역시. 뭐예요? 재물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만해. 쇼핑이네요, 쇼핑. 선물을 하는 거. 또 사야 돼. 매일매일 사는데. 이 와중에 나쁜 거 나왔어요? 나쁜 거 나왔어요? 나쁜 거 나왔어요? 나쁜 거 나왔어요? 드디어 나오나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대박이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다 좋은 건 한데 왜 나만 이래?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복을 싸서 재물운을 부르는 음식을 네. 준비하면서 지금 또 한창 덥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어울리는 복을 부르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오이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시원하게. 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즐겨 먹던 규화상. 이게 궁중 음식이에요. 지금 네, 궁중 음식까지 우리 그러니까요. 마카롱에서. 이제 제가 음식을 하니까 이제 야. 왕이 먹던 음식을 하게 이거 됩니다. 완전 최고인데요? 자, 오늘 궁중 음식, 여름에 이제 왕들이 즐겨 먹던 네. 규화상 규화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재료들이 약간 채를 치거나 곱게 썰어져서 들어가거든요. 네. 오이를 한번 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오이는 청오이를 선택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네, 청오이 같은 오이보다? 경우가 조금 껍질이 조금 단단해요. 단단하죠. 그래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취청오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 해서 네, 우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돌려 깎기를 할 건데요. 엄지손가락을 꼭 여기다 이렇게 대시고요. 여기다 이제 칼집을 조금 넣어가지고요. 요한 셰프와는 사뭇 다르네요. 요한 셰프는 일단 시켜놓고 사장님 해보세요. 사장님 새끼 손톱이요. 너무 새끼. 얇아요. 사장님 하세요, 사장님 스타일대로. 꼭 자기 돋보이려고 나를 미리 시켜. 밟고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셔야죠. 아하. 얇게 해야 되나요? 네, 천천히 얇게 채를 쳐야 되니까 두껍게 되면 들어가서 멀컹멀컹 씹히게 돼요. 얇게 썰어서 절인 다음에 멀컹멀컹 싫죠. 네, 껍데기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채를 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그 안쪽에는 씨는 쓰지 않고요? 네, 안쪽에 있는 씨앗은 들어가게 되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만두가 터져버리거든요. 아,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네. 다 버렸잖아, 지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렇게 잘라냈죠. 네, 그래서 미리 말을 하지. 네, 요 껍데기 부분은 채를 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썰는데. 와, 소리 봐. 어머. 야. 전현무 씨 뭐 하세요? 어깨. 승모근만 올라가. 우선은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물기를 약간 제거를 더 해줄 거예요. 섞어주세요. 이제 오이 하나 한 거죠? 네, 이제 오이 하나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버무려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간장. 네. 비율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장이 하나 들어간다고 치면요. 네. 오늘 어느 정도 양이 있으니까 제가 우선 3큰술을 할 텐데요. 네, 간장이 1이 들어가면은 이분이 굉장히 저 양반 같은 분이네. 굉장히 천천히 왕이 부르륵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시간을 많이 주시겠죠. 미리 하셔야죠. 뭘 시간을 줘요. 간장 3개. 시간 정해져 네, 있는데. 저보다 줄이 틀려. 자, 간장 3개, 그 다음에. 간장 3개 했고요. 속도 좀 내봅시다. 네, 거기에 이제 물은 하나. 물 하나. 일단 세개 물 하나. 간장 물 하나, 빨리. 자. 제가 오늘은 빨리 파를 다지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야? 어머, 왜 이래? 뭐야? 어머, 왜 이래? 네,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지면서 파채가 나오거든요. 파채. 네, 그때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다진 파가 금세 만들어지거든요. 완성. 네. 근데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한번 해보세요. 어머. 진리기 우와. 엽기요? 아니에요. 근데 따라 하세요. 잘 됐어. 잘 네, 됐네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손이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돌려가시면서 칼집을 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파채가 썰리거든요. 자취하는 분들이 보면 좋겠는데? 네. 그냥 제 성격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썰어놓고 이렇게. 이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됐어요. 그다음에 불고기 양념의 하이라이트는 참기름이에요. 근데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참기름을 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산패하기 시작해요. 양념할 때 맨 마지막 순서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양념장 만든 데에다가 넣고요. 재워두고. 네. 야, 좀 먹음직스럽게 잘. 맛있는 음식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다져 이걸 그냥 놓은 넣는다고? 네, 버섯을 같이 넣고요. 어머. 아까 절여놨던 오이가 지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머. 네, 숨이 다 벌써 죽었어요. 숨이 죽었어. 네, 짜보세요. 은근히 자꾸 시켜 먹네. 오이는 후루룩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덜어 놓으시면 돼요. 오. 제일 맛있는 소리. 근데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고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냄새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것만 그냥 건져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이게 우 목살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살짝만 되겠네. 만두 속재료에 물기가 너무 많게 되면 만두가 푹 하고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보다 조금 더 달달 볶도록 하겠습니다. 더 볶아라. 네. 물 쫄 때까지.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싸서 먹는 음식이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만두피가 집에 없는 집이 사실 더 많잖아요. 만두피는 만들면 되죠. 금세 만들잖아요. 상추로 이렇게 해서 싸먹으면 안 돼요. 저거를 상추로. 고기랑 이렇게 해서 고기에 표고버섯에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랑 표고버섯이랑 오이랑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싸먹으면 될 것 여기서 같은데요? 오빠 상추를 싸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깻잎을 왜 싸먹는다. 밀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밀쌈. 그게 종이처럼 생긴 뭐냐 그거?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네. 그걸로 싸먹거나 뭐 네.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럴 때는 모든 채소들을 곱게 채를 치셔서 구절판 느낌의 라이스 페이퍼로 드실 수 있는 그거 월남쌈. 월남쌈. 그거 해야겠다. 그런 느낌. 물기 다 빠졌어. 네, 물기 다 빠지셨어요. 네. 그러면은 불을 끄고 우리나라 불고기 양념은 정말 전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양념인 것 같아요. 대단한 양념.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아니 이런 거 같으면 아까 그 오이랑 같이 볶지고 따로 한 거예요? 같이 볶게 되면은 이 양념이 오이 안으로 배 들어가면서 오이가 뭉그러져요. 오이의 식감을 살리기 네, 위해서? 오이가 꼬들꼬들하지 않고 뭉그러져요. 그래서 따로 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두피는 그렇습니다. 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만두피는 제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쉬운 레시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만두피도 팔아요? 네, 만두피도 팝니다. 네. 이제 만두를 빚을 텐데요. 네. 전통적인 규화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해삼 모양을 내볼 거예요. 해삼. 네, 재료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네. 바닥에다 놓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럼 안 뜨겁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손이 좀 많이 간다. 이거를 고기를 볶았다가 또 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고기가 볶아져 있기 때문에 찌는 시간이 다른 만두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술이네. 잣 몇 알 이 올려드리고요. 위에 잣을 올리는구나. 네, 그다음에 살짝 물을 둘러가지고요. 이 모양 잘 내야 되는데 만두. 네, 우선은 한 번을 찝어주세요. 찝어요. 한 번을 찝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맞아. 네, 맞아 이렇게 생겼어. 네, 파는 만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고요. 잘 찝네. 네, 끝에 부분은 그거 어떻게 해? 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푹푹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네. 남자가 푹푹 러프하게 푹푹. 자,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도와드립시다. 안 네. 되겠다. 고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1인당 2개씩 먹을 거니까 할당량. 뭔 소리? 5개 먹어야지. 그러니까. 배를 뚝뚝 끓여먹는데. 소리예요. 나 신내렸나 봐. 이거 파는 만두 같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한다. 잘한다. 우리 같은 공장 식구들 같다. 그죠?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무슨 공장이에요? 오늘 제가 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담쟁이 잎을 준비했거든요. 담쟁이. 이 담쟁이 네. 잎에다가 둘러서 굽게 되면 서로 붙지 않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플레이팅하기도 정말 예쁘고 그래서 담쟁이 잎에다가 너무 이렇게 예뻐. 싸서 나 몰랐어. 오 네. 진짜 예쁘다. 네. 담쟁이 여기다가. 잎에 그 향을 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쟁이 잎은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뭐하러? 대신 옆에다가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뻐, 색감도 이뻐. 굉장히 맞아, 예쁘고요. 맞아. 서로 만두끼리 붙지도 않아요. 플레이팅. 야, 그 아이디어네. 이뻐. 피가 있는데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 우선은 간장 넣고요. 간장 2개. 네. 그다음에 만두도 간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물도
설탕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도 반 정도 넣습니다. 오늘 초간장에는 조금 초간장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잣가루를 살짝 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잣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재료가 없게 되면은 보통 견과류나 아니면은 통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가루를 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견과류 가루를 넣게 되면은 훨씬 더 향이 고소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견과류 가루를 넣고요. 그러니까 초간장이라고 식초간장만 넣지 마시고 설탕을 반 스푼 넣어라. 맛있어요? 새콤 달콤이 들어가요. 이거 매실청을 넣으면 어때요? 네, 매실청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매실은 그 매실 자체에 약간의 산도가 있으니까 식초향을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두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파리 보세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때고. 네,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죠? 네. 그냥 소를 불고기식으로 먹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죠. 이게 살짝 담쟁이 향도 나요. 네, 맞아요. 담쟁이 잎의 향이 나서 훨씬 더 궁중스럽고. 네. 궁중스럽고라는 표현은 궁중스럽고. 어떤 의미예요? 내가 왕비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이 스킨톤이 다 보이잖아. 안쪽에 뭘 있는지.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간장에서도 이 잣 때문에 잣이 어떻게 고소해요? 네, 고소하죠. 또 드세요. 야, 기가 막힌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고기를 먼저 팬에다가 볶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는 식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고기구나 하고 씹히는데 요즘 바싹 불고기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먹잖아요. 맞아. 바싹 불고기의 그 식감처럼 이렇게 아삭아삭 고기로도 아삭아삭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임금이 돼봤습니다. 돈을 부르고 복을 부르고 임금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시원한 만두 요리 규화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물운도 높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법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색 계열이나 검정이 더 좋은 거. 그거 지금 드신 거 그거 딱이라니까. 빠삐용인데요? 아니 우리 인형 씨 이거 입으면 완전 이거 봐. 인형 씨 얼굴은 상당히 굳어있는데 지금. 이것만 입는 것도 아니고. 스트라이프도 사실 금전운이 그렇죠. 이거 금전운이요? 스트라이프가? 네. 좋아하는 옷이죠. 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죠? 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뜻이 알았어.